2021년 조지아 애틀란타 둘루스. 폭행을 당한 듯한 한 젊은 여성이 한 집안에서 뛰쳐나오고 어디론가 급하게 가방을 끌고 도망간다. 2004년 경기도의 한 교회에서 각자 믿음이 좋기로 유명한 두 신도 박 집사와 이 집사는 그들 모두 또래의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는 공통점으로 만나 서로 깊은 신앙생활을 하며 좋은 관계를 쌓는다. 19년 후 2023년 7월 중순 미국 조지아 애틀란타 둘루스. 평소 선교사가 되고 싶어한 박 집사의 딸 조세희는 자신의 어머니와 같이 미국 조지아의 한 가정집에 방문한다. 3일 후 박 집사는 먼저 한국으로 출국하고 딸 조세희는 그 집에 남는다. 2023년 9월 12일 오전 10시 15분 귀네 카운티의 귀네 플레이스 몰 안에 위치해 있던 제주 사우나 업소 주차장 앞 은색 제규어 차량 한 대가 들어와 뒤쪽 주차 공간에 주차한다. 오전 10시 18분 제규어 차량 옆으로 한 벤츠 차량이 들어와서 주차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린 한 중년 남성은 거동이 불편한 한 청년을 태우고 주차장을 빠져나간다. 그날 저녁 10시 28분 오전에 그 벤츠 차량이 다시 주차장으로 들어오고 다시 오른쪽에 세워져 있었던 은색 제규어 옆으로 주차한다. 그리고 이내 차에서 내려 제규어 차량의 트렁크를 열어보고 갑자기 어디론가 전화하기 시작한다. 20분 후 경찰이 주차장 안으로 도착, 트렁크를 열어 무엇인가를 확인한 후 곧바로 폴리스 라인을 세우고 주변을 봉쇄한다. 저녁 11시경 둘루스의 한 주택에서 살고 있는 랜디 아담스는 자신의 맞은편의 집 앞 도로에서 총 5명의 젊은 청년들이 원을 그리고 어깨동무를 한 채 뭔가 주술을 외우듯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된다. 다음날 9월 13일 오전 그 주택에서 총 6명의 청년들이 체포되어 약 6대의 경찰차에 나뉘어 연행되어 간다. 2023년 9월 15일 귀네 카운티 경찰의 첫 번째 브리핑 날 경찰은 총 6명의 용의자들 26세 이준호, 25세 이현지, 22세 이준현, 15세 이준영, 26세 이가원, 26세 에릭 현을 한국인 33세 조세희에 대한 중범죄 살인, 감금, 증거 조작, 사망 은폐 총 4가지 혐의로 기소하고 며칠 후 다시 이들이 Soldiers of Christ라는 단체를 만들어 활동했다는 것이 밝혀져 조직범죄 혐의까지 추가해 기소한다. 경찰은 이 단체를 종교단체로 보지 않은 폭력단체로 규정짓는다. 2023년 10월 11일 6명의 용의자들 중 세아의 엄마였던 54세 이미희 씨는 언론의 관심에서 벗어나기 위해 남편 이 목사와 자신의 집과 멀리 떨어져 있는 조지아주 메리아타의 한 호텔에서 로비로 물을 가져간 사이 잠복해 있던 경찰에 체포된다. 사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0월 19일에 있었던 4시간 30분 분량의 예비심리 풀영상을 분석하였고 미국 현지 보도들, 특히 11 얼라이브 뉴스 기사와 애틀란타 한인뉴스, 아메리카 K, 그리고 조지아주에 거주하고 있는 제 지인의 도움을 빌어 자료조사와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번 조지아 애틀란타 Soldiers of Christ 조세희 씨 사망 사건은 이미 많은 보도로 한국 언론에 소개되었던 사건입니다. 따라서 앞선 인트로에서는 이번 사건의 본질로 가기 전 간략한 개요 정도만을 소개해드렸고 이제부터는 바로 UPD의 사건 분석으로 넘어가 보려 합니다. 지금부터는 저 UPD가 이 사건의 중심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짚어가며 분석하고 언론에는 소개되지 않았던 본질에 더 다가가 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본질 끝에는 충격적 사실들이 공개될 수 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영상에서 후원해주신 모든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항상 영상 제작에 힘이 되기에 더욱 열심히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UPD의 사건 분석. 이 사건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30대 초반에 한국인 여성이 어떠한 이유로 미국의 한 가정집에 오게 되었고 그 가정집 안에서 Soldiers of Christ라는 한 단체에 의해 여러 폭행과 영양실조를 겪어 사망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는 총 11명의 중심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각 인물들에 대한 배경 지식을 알아야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잔인한 사건이 왜 벌어졌는지 그제서야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일단 주요 용의자였던 6 청년들의 관계부터 알아봐야겠는데요. 26세 이준호와 22세 이준현, 15세 이준영은 셋이 친형제 사이고요. 26세 이가원은 이준호의 외사촌, 26세 에릭현은 이준호의 친구, 유일한 여성 피의자
25세 이현지는 이준호의 여자친구,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저 세 형제의 부모, 사건 현장의 집주인이었던 부부는 56세 이주용 목사, 54세 이미 사모로 확인됩니다. 이 집안의 역사는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기독교적 신앙에 매우 독실했던 그 당시 37세 이주용 목사와 35세 이미 사모는 모두 경기도의 한 일반 교회를 다니던 보통의 집사와 전도사의 직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미 사모는 꿈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특별한 능력을 부여하였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 용어로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날 이후 이미 사모는 새 아이를 키우는 없는 살림에도 자신들만의 교회와 타운을 건설하겠다며 악착같이 경제활동을 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2016년 어느 날 순조롭게 자신들의 교회를 건설하기 위해 돈을 모으고 있는 중 이미 사모는 자신이 꿈에서 하나님께서 미국으로 가라고 했다며 갑자기 미국 조지아로 이주를 해야 한다며 전 가족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들은 이준호의 고등학교 친구의 진술로도 확인됩니다. 그리하여 2016년 갑작스럽게 미국으로 이주하게 된 이 목사, 그 당시에는 이 집사였는데 이 집사는 조지아로 이민 온 후 2018년부터 애틀란타 노크로스 한인 제일센터 교회 전도사로 일하며 2019년이 되어서야 그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아 목사가 되게 됩니다. 그들의 장남 이준호는 조지아로 이주했을 당시 고3이었고 그는 애틀란타 커뮤니티 컬리지를 졸업, 에머리 대학 미디어학과로 편입하였고 차남 이준현 역시도 대학생이었으며 막내 이준영은 둘루스 근처 중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 가족의 중심은 아버지 이 목사가 아닌 모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바로 어머니 이미 사모였고 그녀의 직통 계시에 대한 능력을 마치 물려받듯 가장 신앙적으로 깊게 들어가 있었던 아들은 바로 장남 이준호였습니다. 장남 이준호 역시 자신은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게 되어 신비한 치유 능력이 생겼으며 이 능력으로 자신과 가장 친하게 지냈던 고3 때 조지아로 이민 오자마자 사귀었던 친구 바로 에릭현의 허리를 고쳤다며 자신이 다니던 교회에서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1년 동안 고질적인 허리 통증으로 인해 고생을 했던 에릭현은 이준호의 기도와 특별한 능력을 받은 후로 허리가 나아졌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이제 한때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은 이제 다쳤는데 정말로 그 영들을 보는 영안이 열려서 마귀 사탄들을 실제로 보고 그때는 정말 괴로웠어요. 환상도 열리고 막 그래가지고 친구를 못 낳게 했으면 제가 강단에 안 섰을 거예요. 근데 1년 넘게 다녀서 수천만 원 쓴 그것도 못 나왔는데 그날 밤에 나와버렸어요. 저기 산 증인이 있잖아요. 나왔다니까요.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나기 2년 전 이미 장남 이준호와 차남 이준현은 교회에 나오지 않았으며 아버지 이 목사와 어머니 이미 역시도 약 5개월 전 노크로스 제2교회를 사직하고 떠난 것으로 확인됩니다. 참고로 제가 알아본 노크로스 제2교회의 스타일은 약간은 매우 보수적이고 극우 성향의 목사님들이 몇몇 발견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딱히 문제가 많아 보이거나 사이비스러운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 가족들이 모두 7년간 다니던 자신들의 교회를 떠나고 아버지 이 목사만이 조지아의 시온 한인교회로 교회를 옮겨 출근하기 시작한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 목사의 진술로는 교회를 옮긴 이후 자신만은 새벽 6시쯤 출근해서 저녁 늦게서나 퇴근하는 반복적인 삶을 살았다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2년 전쯤 이미 장남 이준호는 Soldiers of Christ라는 자신들만의 단체를 만든 것으로 추측되며 그 이후로는 자신 또래들 나이에 새로운 신자들을 영입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쓴 것으로 확인되고 자신들과 어머니 이미 사모를 주축으로 자체적으로 예배를 드린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럼 저 기이한 가족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알아보도록 하죠. 우선 아내 이미 씨의 언니의 아들 26세 이가온은 단기로 한국에서 조지아주로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고 최대 90일 정도만 체류가 가능한 여행 비자를 받고 조지아로 들어온 사실이 확인됩니다. 그는 9월 14일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티켓을 구입한 상태였지만 9월 13일 출국 하루 전날 체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가온 역시 사촌 이준호의 설득과 이준호의 어머니 이미희의 강력한 추천으로 단기 유학을 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두 사람 이준호의 약혼자 25세 이현지와 26세 에릭현이 남았는데요. 이 둘의 사연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먼저 25세 이현지는 중학교 때 미국 조지아주의 한 살인 명문학교로 유학을 온 것이 확인되고 그녀는 어릴 적부터 전미 단위에서 여러 상들을 받았던 인재였던 것으로 밝혀져요. 홀로 유학을 왔던 어릴 적 이현지는 조지아의 몇몇 가정들을 돌며 홈스테이를 한 것이 밝혀지는데 그중 한 가정이 바로 신앙심이 남달랐던 훗날 남자친구가 된 이준호 가정이었습니다. 이현지의 원래 집안도 기독교를 믿는 분들이어서
처음에는 이준호 가정이 전도사분의 가정이라는 것을 알고 내심 안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때쯤 한국으로 가족을 보러 잠시 한국으로 입국한 이현지는 자신의 가족에게 이준호 가정이 주입시킨 극단적 사이비에 가까운 기독교 교리에 대해 언급하자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고, 이현지의 가족은 그녀를 이준호 가정과 떨어뜨리기 위해 이현지를 다시 약 1년간 한국에서 체류해서 교류를 못하게 막아보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도 이준호와 페북과 카톡으로 연락을 지속해온 이현지는 결국 조지아주로 다시 돌아가 이준호와 사귀게 되고 에머리 신학대학을 입학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현지는 10월 19일 예비심리 때 에릭형과 함께 보석에 허가되어 이현지의 가족들은 그녀를 보석금을 내고 데려오게 됩니다. 마지막 26세 이준호의 절친이었던 에릭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에릭현은 8살 때 조지아주에 거주하는 이모에게 입양된 시민권자로 이모 가족들이 그에게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어주었고요. 하지만 특별히 개인적인 친부모 이상의 친밀한 교류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에릭은 약 2년 전부터 자신이 믿고 따랐던 친구 이준호의 집으로 들어가 동거를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에릭현은 조지아대 경영대학원까지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연봉 약 8만 불, 하나 1억 600만 원 이상인 미국 결제 시스템을 관장하는 대기업에 취업합니다. 그는 심지어 취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조지아 수아니시 프리스코웨이에 있는 자신 명예의 타운하우스 약 40만 달러짜리도 구입하고 주변 여러 친구들과 교회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에릭현의 교회 사람들에 대한 평판은 매우 좋았고 그는 매우 부친성이 좋고 예의도 발라 연로하신 집사님들에게 인기가 높았다고 합니다. 에릭현 역시 예배심리 때 보석에 허가되어 이현지와 함께 보석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추후 그는 피의자에서 피해자로 전환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용의자로 지목된 인물들을 살펴보았고 이제부터는 그들의 피해자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세희의 어머니 박 집사는 2004년부터 경기도의 모 교회에서 이준호의 엄마 이미희와 만나 교류를 하게 되고 그때 이후로 박 집사는 신앙적인 면이나 여러 세상 물정에 밝아 보였던 이미희에게 많은 의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십수년이 지나 2022년 9월 사건 1년 전에 이미 박 집사는 조지아에 거주하고 있던 이미희를 만나러 간 것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환경 좋은 곳에 살며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던 목사 사모가 되어버린 이미희를 보고 신앙적으로 더욱 의지하게 되고 이때 마침 자신의 딸 조세희와 한국에서 여러 불화를 겪었던 것을 이미희에게 상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미희는 조세희 또래의 자신의 장남 이준호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내년에 딸인 조세희를 자신의 집으로 보내 신앙적인 휴식을 취하게 하면 박 집사의 딸인 조세희의 상태도 더욱 좋아질 것이라며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박 집사가 한국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중간중간 장남이었던 이준호가 직접 박 집사와 조세희의 카톡으로 그들에게 엄청 많은 연락을 한 것으로 밝혀집니다. 그리고 계획으로는 9월에 입국하기로 한 조세희는 이준호의 설득으로 2달이나 빠른 7월 달에 자신의 엄마인 박 집사와 조지아로 입국한 것으로 밝혀집니다. 참고로 조세희 씨는 1990년생으로 20대 때는 매우 예쁘고 차분한 스타일의 여성이었지만 개인적인 성과 관련된 일들로 엮이면서 심한 우울증과 정신적 문제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번 7월에 미국으로 입국했을 때의 몸무게는 약 40kg 초반이었다고 하며 사망 당시에는 30kg가 채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7월 중순 결국 조세희는 자신의 어머니와 조지아의 이미희의 집을 방문하였고 계획으로는 3일 정도만 여행식으로 체류하고 어머니인 박 집사와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했었지만 그녀는 다시 이미희와 이준호의 설득 끝에 약 40일간 더 체류하기로 결정, 금식과 찬양, 기도를 하며 자신 스스로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한 과정을 밟기로 합니다. 처음 조세희의 어머니인 박 집사는 40일간 더 체류하기로 결정했다는 딸의 말에 매우 당황하며 그러지 말라고 반대했지만 딸인 조세희의 설득으로 3일 후 먼저 한국으로 출국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약 2달 후 9월 12일 조세희 씨는 싸늘한 주검으로 에릭현의 제규어 자동차 트렁크에서 발견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이미희, 이준호 가족에 숨겨져 있던 피해자가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그녀의 이름은 박양. 20대 중반인 그녀 역시 이미희가 한국에서 교회 다닐 때 집안끼리 서로 알고 지냈던 사이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박양의 어머니에게도 이미희가 자신이 박양을 딸처럼 여기며 유학생활을 도와줄 테니 자신의 집으로 박양을 보내라고 설득하였고 박양의 어머니는 이미희에게 약 3만 불의 돈을 송금, 자신의 딸을 잘 부탁한다며 자신의 딸이 타고 다닐 중고차 비용과 잘 부탁하는 명목의 비용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2021년 박양은 이미희의 집으로 유학을 오게 되고 도착 후 약 일주일 후부터는 이미희는 박양에게 자신들이 현재 하고 있는 그리스도 군사훈련과 금식을 제안합니다. 이 제안은 암묵적인 명령과도 같았고 여러 집안일들도 그녀에게 하나둘씩 시키게 되고 그 집안일을 실행 안 할 시 음식을 안 주거나 느닷없이 첫째 이준호가 야구방망이로 그녀를 엎드려 뻗쳐 시킨 후 마구 폭행했다고 합니다. 결국 목숨의 위협을 느낀 박양은 몰래 짐을 싸 도망치듯 이미희 집에서 탈출해 한국으로 무사히 입국합니다. 밝혀진 진실들. 9월 15일 영장 실질심사 귀내카운티 치안법원. 실질심사에 출석한 모든 용의자들의 표정과 심리는 매우 차분해 보였고 모두 도주 우려와 엄중한 살인사건이라는 점이 받아들여져 여자친구 이현지와 피해자를 주장하고 있던 에릭현 2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보석 청구가 기각됩니다. 10월 20일 약 4시간의 예비 신문날. 이날은 보석 청구가 기각된 장남 이준호, 차남 이준현, 사촌 이가원과 공범으로 밝혀진 어머니 이미희가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실질적으로 이 사건을 모두 조사한 귀내카운티 소속 경찰이 나와 법정 진술을 하게 되는데 그녀의 진술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And she had died. She was discovered by Eric. The juvenile stated that once the process began, that there was no stopping, and believed that she wanted to leave after the initial explanation, the orientation. There was a video of her standing, kind of leaning on the ground with just her head touching the ground. She was standing on her head halfway, her hands behind her back, and she was being, there was a belt, she was being whipped with what appeared to be a belt. There was a video of her doing multiple jumping jacks, and in that video she appeared to be weak. She looked like she was struggling. There was another video of her walking towards a cooler full of ice water and getting into it. And again, she appeared weak at that time. There was also a photo located of Sihi deceased in the back storage room. And you were able to tell she was deceased based on, because you could see her hands had already started decomposing, as well as her feet. And in that photo, she was wearing the pajama pants that were later recovered from the trash can, or were recovered from the trash can during the search warrant. 사건의 진실은 조세희가 자신의 어머니가 한국으로 출국하고 바로 다음 날부터 이준호가 준비한 그리스도 군병 훈련과정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엄청난 강도의 집안일과 기도, 성격 필독, 금식을 강요합니다. 에머리 대학 기숙사에서 거주하고 있던 이준호는 자신의 동생들에게 명령해 조세희의 일거수일투족을 카메라로 찍게 했으며 그녀가 자신이 시킨 과제나 임무를 제대로 실행하지 못했을 시에 집으로 돌아와 야구방망이와 가죽 채찍 등을 이용해 그녀를 무참히 폭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사실 조세희가 집으로 들어오기 전에 원래 그 지하방의 주인은 이준호의 절친이었던 에릭현, 그 역시 1년 전부터 그리스도 군병 훈련 과정에 들어갔다는 점이 밝혀집니다. 에릭현은 이준호와 그의 동생들에게 수시로 방망이로 폭행, 비비탄 총으로 온몸과 팔을 공격당했고 그 공격으로 인해 그의 팔과 온몸에는 작은 동그라미 형태의 상흔들이 무수히 많이 발견됩니다. 이 점은 에릭현이 자신의 양부에게 업혀 병원으로 들어갈 때 처음 조우했던 의사의 진술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성기에도 많은 상처들이 발견되었는데 이 점은 성경에서 나오는 성욕을 죄악시하는 부분을 이준호 스스로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에릭현에게 그 죄악을 투영해 폭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Also kept in that basement with Miss Cho, the deceased. He was down there for many weeks, also denied food, and he was beaten very badly with a whip. He was stripped naked, beaten about his genitals, and then they shot him with an airsoft gun in his arms and his back. 이 점들 외에도 엄마 이미희와 장남 이준호의 진짜 악랄한 점은 에릭현이 그의 명의로 구입한 수완일시에 있는 타운하우스가 알고 보니 이준호의 엄마 이미희의 지시로
그들의 교회로 쓰일 목적으로 집을 강매당한 것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어떤 목적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한국의 한 은행 계좌로 에릭현의 개인 체킹 어카운트에 있던 현금 약 8만 불 정도의 돈 전체를 송금한 사실이 밝혀졌고, 이 이외에도 에릭현이 사용했던 크레딧 카드들의 모든 한도를 다 채워서 생활비로 유용한 것이 밝혀집니다. 한마디로 에릭현의 모든 신체, 경제적 수단을 모기처럼 빨아먹고 자신들의 다음 타겟이었던 조세희의 범죄에도 에릭현을 가담하게 했다는 점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준호의 엄마 이미희는 에릭현에게 조세희를 관찰하고 자신에게 모든 것을 보고하라 시켰고, 조세희에게 아무런 음식을 주지 말라 명령하고 외부인과 소통하지 못하게 폰을 뺏으라 시킵니다. 그리고 결국 사망한 조세희의 시체 역시 에릭현에게 그 시신을 알아서 집 밖으로 옮겨 처리하라 하며 다른 자신들의 아이들에게는 조세희의 지하방을 청소하라고 시킨 정황까지 드러납니다. 에릭현이 조세희의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 중 자신의 양부에게 도움을 청한 곳이 바로 제주 사우나 앞 주차장이었고, 그렇게 9월 12일 날 조세희의 사체가 발견된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조세희가 폭행당한 영상을 직접 본 경찰의 법정 진술에서 나타나는데, 그 폭행당한 영상에는 조세희의 머리가 땅에 닿아 있고 몸이 반쯤 꺾인 상태로 손을 뒤로 모은 자세였으며, 이것은 마치 군대의 얼차려식의 모습이었고, 형제 중 하나 차남 이주연이 채찍과 비슷한 가죽 재질의 도구를 이용해 마구 채찍질을 했다는 진술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이준호 형제들이 조세희를 얼음물에 속옷만 입고 아이스박스로 들어가라 명령, 점차 의식을 잃어가는 과정 모두를 영상으로 기록하기도 했고, 조세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체벌과 폭행들이 가중되는 중간에 훈련을 취소하고 한국으로 가고 싶다며 거부하지만 그들은 조세희의 의견을 묵살하고 자신들만의 군사훈련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에는 폭행과 허기에 지친 조세희는 힘든 몸을 이끌고 이준호와의 몸싸움 끝에 지하실을 탈출해 1층 문으로 탈출을 시도하지만 금세 다시 붙잡혀 끌려 내려가기도 한 영상을 보았다고 경찰이 진술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지금까지 자신은 이 모든 사실들과 지하에 거주하고 있던 아이들이 그녀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몰랐다고 발뺌했던 아버지 이주용 목사가 조세희의 도망치는 장면과 그녀가 또다시 인에 잡혀 끌려 내려가는 장면을 보고 큰 아들과 아내에게 모두 그만두라고 그들을 설득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정해놓은 군사훈련에 멈춤이라는 것은 없다며 다시 조세희가 사망할 때까지 강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이주영 목사는 자신도 단지 아내에게 그저 속은 것뿐이라며 모든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돈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설령 11조를 한 달에 10억씩 하도 하나님이 너 11조 많이 해서 착하고 충성하는 종아 하실 것 같습니까? 액수를 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보시는 거죠. 우리들 수준에서 하나님을 측정하시면 하나님이 화내십니다. 이 모든 사실들은 영상으로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사실 그 집 막내 15세 이준영의 자백 같은 진술로 모두 확인이 된 팩트입니다. 그럼 어찌하여 이렇게 조용한 미국 조지아주의 한 동네에서 몇 년간 이런 끔찍한 사이비적 행태가 지속되었는데도 아무도 몰랐는가 질문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 가족들은 지금 사건이 일어난 하우스를 약 2-3년 전에 구입했는데 그 3년 동안의 시간 동안 그 근처 이웃 주민과는 아무런 교류와 소통을 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폐쇄적인 생활을 한 것이 근처 이웃들의 인터뷰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지금 엄마 이미희와 그의 아들들은 피해자 조세희 씨가 자발적인 금식을 했고 그 금식의 결과 당신이 사망에도 책임을 우리에게 묻지 않는다라는 서로 합의한 계약서도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들은 그녀가 원하는 대로 해줬을 뿐이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무참히 폭행이 가해졌던 그 지하방 안에서 여러 군화들이 발견되기도 하는데 그 전투화를 보면 알다시피 이들이 완전한 군대식 훈련을 표방 여러 얼차려가 행해졌다는 점을 알 수 있고 몸을 가죽 벨트로 때리기도 했다는 것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경찰들이 발표한 진술 가운데는 조세희 씨가 사망 후 피의자들이 그녀의 사체를 불에 태웠다는 발표도 있었는데 이 점은 아마 이단 의식 가운데 죽은 시신이 불길에 닿으면 불안한다는 말도 있기에 그랬을 수도 있다라는 교회 관계자의 말도 오고 갔다고 하네요. 제가 찾아본 성경 잠언 23장 14절에는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구원한다는 구절이 있고 디모데후서 2장 3절에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구절이 있어 이 구절에서 나타나는 SOC, 즉 Soldiers of Christ의
장남 이준호가 깊은 감명을 받아 자신들의 조직의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은 아닌지 추측이 됩니다. 이 사건에 남겨진 몇몇의 비하인드를 더 알려드리자면 이준호의 약혼녀였던 25세 이현지는 평소 귀넷 카운티 근처 사립고등학교 티셔츠를 입고 다니면서 10대인 척 위장하며 이웃들 집을 돌며 전도를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아마 이렇게 하고 다녔던 원인으로는 그들이 조직한 그리스도의 군사 그룹에 어린 10대 학생들을 위주로 입교시키려고 했던 의도로 보이기도 합니다. 아마 자신의 정체성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기 이전의 나이들의 아이들을 타겟으로 자신들의 먹잇감이 될 학생들을 위주로 찾으러 다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경찰 수사 말미에 밝혀진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7월 중순에 어머니와 함께 입국한 조세희 씨는 어머니가 3일 만에 홀로 한국으로 돌아간 이후부터 약 10일 후에 바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즉 사체가 발견된 9월 12일 직전에 사망한 것이 아닌 이미 조세희 씨는 미국 입국한 후 약 2주 만에 죽음을 맞이했고 약 40일 동안 시체가 방치되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물론 시체를 어떤 식으로 보관, 불의 사체를 어떤 식으로 태웠는지, 부패할 것을 대비해 어떤 식으로 관리했는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엄마 이미희의 명령을 받아 에릭 현이 이미 7월 24일 둘루스 근처 지역 장의사에게 시신 수습 방법과 장례 절차를 문의한 기록이 확인되었다고 진술합니다. 7월 24일입니다. 조세희 씨의 사체가 발견된 날은 9월 12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소름 끼치는 충격적인 내용을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장남 이준호를 비롯한 이 공범 5명은 에릭 현을 이들의 넘버 4라고 지칭했습니다. 그리고 넘버 5는 사망한 조세희 씨였으며 넘버 3는 2021년 이준호의 집에서 극적으로 탈출한 박양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5명이 체포되기 하루 전에도 다음 타겟으로 보이는 근처 조지아 공대 한인 여학생을 에머리 대학교 편입 도우비라는 명목하에 만나 입교하기로 했던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그녀 역시 이준호의 약혼자 이현지의 폰을 포렌식한 결과 그녀를 사망한 조세 씨의 넘버 5라고 지칭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자, 다시 곰곰이 생각해서 말해보자면 우리는 이 피해자 넘버 3, 4, 5 이전에 넘버 1, 2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과연 지금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그럼 그들의 신상을 우리는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Suspect that those numbers may involve that there's 3 other victims in the case who haven't been identified. 이 이목사의 가정은 매우 비상식적으로 종교라는 틀 안에서 폐쇄적으로 잉태해 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남 이준호는 엄마 이미희의 종교적 대리인 역할로서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고 은사를 받은 엄마가 이미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 신격화시켰고 이준호 스스로도 그녀의 능력을 물려받았기에 그의 모든 간증 영상과 설교에는 흔히 평범한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주가 아닌 자신 스스로가 주인공임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이비 종교의 처음은 자신들이 믿는 신으로 시작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 자신들의 능력과 달란트를 강조하며 그 신적인 존재에 자신들을 대입시킵니다. 이 사건은 군사훈련적인 폭력적인 문화와 잘못된 망상적인 사이비 신앙, 특히 너무 깊게 들어간 율법주의와 기복신앙들이 뒤엉키며 탄생하게 된 비극적 사건이라 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주변에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거나 타인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거나 자신은 여러 잡귀신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던가 지구의 종말이 멀지 않아 준비해야 한다며 경제적인 압력을 가한다거나 혹시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을 고립시키려고 하는 자칭 종교인들이 있다면 지금 바로 손절하십시오. 그게 바로 컬트, 사이비에 대항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Then we're off the record and court is adjourned. What do you want my order to say? I have a transport order. How about who's taking it back? Okay, so why don't I do a transport order that just says for booking in on the I might have Mr. Whitman look at my warrant. Look at my order first. Well, they don't need to do a first act, so I'm going to call the jail and
다음 사건 파일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